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전과사범 이재명이가 한미 팩트 시트를 발표했죠. 당시 이재명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한미 팩트 시트는 미국 트럼프 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잘 협력 및 협조해서 만든 성공적인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이번 한미 팩트 시트는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올가미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 철강 난리가 났으며 미국 한국 철강의 160% 관세 부과, 중국산 철강 쓰다 사형 선고 받아. 동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나깨나 한미 동맹만이 정답. 자, 보시겠습니다. 한국산 제품에 중국산이라는 라벨이 붙은 뒤 160% 관세가 부과돼 사형에 가까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와 언론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반면 업계에서는 IMF 위기 이후 최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가사범 이재명의 민낯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지요.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160%의 관세를 부과하며 한국 철강에 대해 중국산 제품을 우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전에는 한국산으로 간주되던 한국 철강 제품이 이제 미국에서는 중국산으로 간주되어 최대 16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최종 조립이 한국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원자재나 중간 자재에 중국산이 포함되어 있으면 중국산 우회 수출로 간주되어 고율 관세가 부과됩니다. 중국산을 쓰다가 한국 철강이 드디어 미국의 160% 관세에 사망 위기에 놓였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추측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세관국경보호청 CBP가 지난 9월부터 원산지 검증을 강화하면서 고율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이 급증했습니다. 국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S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에 따라 무관세로 이때까지 수출해 왔지만 현재는 무려 160%에 달하는 높은 관세를 부과받고 사망 직전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 관세에는 10%의 상호관세, 25%의 보복관세, 20%의 페타닐 관세, 그리고 105%의 반덤핑 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은 사실상 한국의 철강 수출을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매우 심각합니다. 이는 중국산 제품이 한국에서 조립된 이후 한국산 제품으로 재포장되는 관행을 박살내기 위한, 대대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미국의 조치로 보입니다. 해당 제품은 단조, 열처리, 가공 등 모든 공정을 한국에서 진행했지만 세관, CBP, 세관은 원재료인 선재가 중국에서 조달되었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산으로 판정했습니다. 이전 FTA 규정은 최종 조립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했지만 관세 협상을 통해 원산지 검증 기준이 크게 강화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철강 업계는 미국이 한국을
중국산 제품의 우회 경로로 여겼다라며 철강 부품 소재 수준까지 소급 적용하면서 경제력 계산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산으로 통관 준비 중이던 물품이 현지 당국에 의해 중국산으로 간주되어 최대 160%에 달하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받은 사례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중국산 철강을 쓰던 한국 철강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것이 현실이 돼 버렸습니다. 철강 업계는 이미 기아 직전입니다.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50% 인상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직접적인 타격이 됐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올해 6월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급격하게 인상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었다고 발표했지만 철강 업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철강 업계는 대미 수출이 사실상 절반으로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주요 기업의 관세 부담은 수천억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관세 인상과 원산지 규정 강화가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고부가가치 제품조차도 원자재 조달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가격 구조, 납기, 통관 위험 등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하는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유럽과 캐나다도 봉쇄, 중요하죠. 유럽과 캐나다도 봉쇄, 글로벌 3중고 현실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캐나다 등에서도 한국산 철강에 대한 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EU는 수입 할당량을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며 초과 할당량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국에 위협을 했습니다. 캐나다 또한 관세 할당 한도를 100%에서 75%로 낮추고 초과 수량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결국 한국 철강 업체들은 고율 관세, 탄소 규제, 그리고 공급 과잉이라는 3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내 수요와 가격이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K 스틸법 통과, 방패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국회는 저탄소 인증제 도입, 특수 강제 특구 조성, 세제 감면 등을 포함하는 K 스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2028년까지 유효합니다. 업계는 이 법이 필요하지만 외부 관세와 원산지 분쟁의 혼란을 막는 방패막이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친환경 전환은 중장기 경제력 확보에 필수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국제협의, 양자 협상, 원산지 검증 시스템 개선 등 외부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언론의 침묵 논란, 국민에게 위기 상황 알리지 않아. 철강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와 주요 언론이 관세 폭탄과
60% 관세, 사건 등 주요 이슈로 인한 실제 피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수출, 고용, 지역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이 문제를 단순한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축소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장의 관계자들은 원산지 기준 준수, 공급망 다변화, 미국 및 EU와의 협의 로드맵 등 핵심 대책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정책 공백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철강 업계는 이재명 정부의 신속한 현황 공개, 역량 평가, 해외 협상 및 분쟁 대응, 내수 및 수출 금융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패키지를 즉시 시행하고 국민들에게 투명한 설명을 제공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재명 정부와 언론들이 이 사실을 알리겠습니까? 이 소식은 제가 그전에도 소상하게 전달해 드린 적이 있지요. 서두에 말씀을 해 드린 것처럼 이 일련의 관세 전략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제2의 IMF는 예측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강조했지요. 우리는 전가사범 이재명을 반드시 끌어내려야 합니다. 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미국 FBI가 중국과 한국의 부정선거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지요. 뭘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고.